네,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미사일 도발의 속내와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형 ICBM인 화성 17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뭐 정확하게 어떤 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사거리와 비행 시간을 봤을 때 추정이 가능합니다. 즉 일단 북한에서 그 일본 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날아갔다는 얘기는 거의 1000km에 가까운 거리를 비행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발사 시각이 2시 38분에 발사를 해서 떨어진 게 한 3시 35분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비행 시간이 거의 58분 정도에 이르는 것인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북한이 가장 마지막에 발사했던 ICBM인 화성 15형이 예. 무려 53분을 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발사한 것은 화성 15형보다 좀 더 조금 더 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그런 ICBM급의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화성 17이 아닌가라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이 쏘아 올린 이번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이 정도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일단은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 일단 떨어진 게 올해 발사만 해도 한 두세 차례 정도 있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난번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때 한 1000km 정도를 날아가서 뭐 이지 근처에 떨어졌고 그다음에 화성 그 12형을 또 1월 말에 발사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아마 비슷한 데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 일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자국의 영공을 이런 미사일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요격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요. 다만 이번 발사는 일본의 영공을 통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격 대상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자꾸 이렇게 북한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 발사하고 자극하는 행위는 결국은 일본의 어떤 재무장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겠는데 올해 석 달 동안 12차례나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최다 기록이기 때문에 의도가 궁금해지고 또 오늘 발사는 지난 16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실패에 따른 뭔가 만회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그 1월 달에만 해도 무려 그 9번의 그러니까 7차례 발사가 있었어요. 1월 달에. 예. 이것도 굉장히 최단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북한은 그 지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북한과 대한민국 간에 어떤 맺었던 그런 전반적인 어떤 평화 협정이라거나 혹은 미국에 대한 모라토리엄, ICBM과 핵 개발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런 것들을 전부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나 이번 발사가 ICBM 발사라고 한다면 모라토리엄은 폐기되었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죠. 예. 북한은 올해 목표를 결국 이런 핵 능력들을 최대한 높여서 뭐라고 그럴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뭐 혹은 대한민국 주변 모든 국가에 대해서 자 이제 더 이상 핵 개발에 있어서 정지는 없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이 도발 수위를 이렇게 높이는 것에는 이제 미사일 기술 향상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또는 현 정부도 그렇고 또는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미북 간의 그 소위 이제 3차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예. 우리가 굉장히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본 것은 북한이 언제 구체적인 행동을 옮길 것이냐라는 점이었고요. 북한이 꽤나 오래 나름 어떤 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결국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부가 바뀌는 시기 이런 정권 교체기가 자신들의 이러한
그 공세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김일성 그 뭐 생일 한 110주년 기념이 되는 뭐 예, 이런 맞습니다.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성과들 중에서 유일한 성과인 이 군사, 특히나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과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더더욱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 주재를 하고 브리핑 내용을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온도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일단은 이런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하는 의사를 이미 작년부터 뭐 정치국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표기를 해왔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현 정부는 계속 종전선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왔지만 당연히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서야 이제 결국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그 현 정부의 집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현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만큼 남북 관계도 중요한 상황인데 아까 이제 양 부위원장께서 이런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모라토리움을 깨고 간접적인 어떤 의도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2017년에 어떤 긴장의 수위가 높았던 그때 수준으로 좀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한 모습을 정권 교체기에 맞춰서 예. 위기를 올리려는 그런 의도가 사실 이미 1월 발사 때부터 읽혀진 것이고요. 예. 결국 새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강경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채널은 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려는 건지도 궁금한데 그동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좀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교적인 채널도 열려 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여기에 뭔가 변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이요. 예.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채널을 열어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우선순위 안에 북한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국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국무부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서 이런 어떤 그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할 때 있어서요. 북한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은 미국의 주의를 끌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한미 양국이 이렇게 공동된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게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들어올 정부도 지금 빨리 준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ICBM을 발사한 만큼 미국 역시 유엔 안보리 소집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지금 굉장히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응을 또 할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만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미국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예. 사실 우크라이나 상황을 미국이 대응하는 것을 봐도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앞장서서 대응한다기보다는 그 주변국들 혹은 당사국이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북한 상황 자체도 우리가 주도해서 열심히 국제 어떤 제재라든가 혹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도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정부도 굉장히 이 부분을 빨리 그다음에 굉장히 강경하게 혹은 또 유연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다음 달에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 맞아서 열병식 대규모로 북한은 준비 중입니다. 당분간은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뭐 굉장히 넓게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단순히 뭐 미사일 발사나 열병식 이외에도 뭐 우리 DMZ라든가 NLL 같은 이런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충분히 주의를 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현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올 정부도 그렇고 정말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국 아산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